여기 영국의 한 경연대회 무대에서 한 동양계 여학생의 발표가 청중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엘리자베스 윌슨 학생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명문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자베스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한국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정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가장 인기 있는 대회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 청소년 과학 및 기술 경진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지만 최종 단계에 오르는 것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 뿐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과 수학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왔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 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며 재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회는 어찌 보면 저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몇 달 전부터 이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고 이번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날 경연이 진행될 런던의 역사 깊은 강당은 이미 높은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과학 영재들이 이곳에서 과학적 지식과 창의력을 겨루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툭툭 치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봐, 저 학생이야. 한국에서 온 전학생, 이름이 정은서라던가. 고개를 돌리자 한 아시아계 여학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학생, 소문으로만 듣던 정은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자 이미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자로 저희 학교에 유명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렇게 작고 조그만 여자일지는 몰랐습니다. 아, 한국에서 왔다는 과학 천재가 저 학생이구나. 제 주위에 있던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그 아이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그 전학생이 얼마나 대단한 학생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니 대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줄까 기대했습니다. 잠시 후 대회가 시작되면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회 주제는 도시의 환경 문제를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환경 문제와 과학적 해결 방안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제지를 받아들자마자 각자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학생 정은서 역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마치 이 문제에 익숙하기라도 한 듯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 또한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각자 자신만의 준비 시간을 가졌고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올라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도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서자마자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발표를 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심형 스마트 에코 창문 시스템입니다. 저는 먼저 도심 지역의 에너지 사용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냉난방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특히 창문을 통해 많은 열이 손실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에코 창문을 제안합니다. 이 창문은 햇빛의 세기와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창문 표면에 특수 필름이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빛을 반사해 실내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겨울철에는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는 원리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있는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들 제 아이디어에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건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건물들에 이 창문을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을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제 염원을 덧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내심 뿌듯한 마음으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긴장이 풀리면서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아이디어와 노력이 잘 전달된 것 같았고, 모두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니까요. 저도 제 프로젝트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염원했던 우승 또한 손에 잡힐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뒤이어 전학생 은서도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심형 미세조류 공기정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서는 도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공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 설치된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심 지역이 심각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심화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은서는 화면에 조류의 확대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을 지속했습니다. 미세조류는 매우 작은 식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해조류와 달리 현미경으로만 식별 가능한 아주 미세한 생물입니다. 이 미세조류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렐라라는 종류의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매우 높아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도심에 미세조류 시스템을 설치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도심의 건물 옥상과 벽면에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물과 영양분만 공급되면 미세조류가 성장하며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 곳곳에 설치된 수직 정원이나 공공버스 정류장 옆에 이 시스템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은서는 관객들을 둘러보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도시 공기 정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화면에 명확히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조류 배양 시스템이 적용된 도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산소가 방출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깔끔한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0제곱미터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서는 매일 약 1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10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발표를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서의 해결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미세조류는 다양한 형태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외벽에 수직 정원을 만들거나 버스 정류장에 소형 정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공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은서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조류와 같은 작은 자연의 힘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도심형 미세조류 공기 정화 시스템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서가 발표를 끝내자 대회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뒤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내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다른 참가자들은 은서의 발표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으며 그녀가 제시한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실용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조그마한 동양 여자애가 이렇게 당차고 똑 부러지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은서의 발표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세조류로 공기를 정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신선했지만 발표하는 내내 보였던 은서의 태도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은서는 청중의 반응에 흔들리거나 긴장하지 않고 시종일관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은서가 단순히 과학 실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 앉은 은서는 주위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고 차분한 표정으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듣는 동안 은서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은서처럼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배경이 무엇일지,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학업을 하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나도 저 시스템이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해졌어. 옆자리의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은서의 발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은서 때문에 제가 우승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참가자들이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순간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아이디어를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았고 발표를 마친 후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대회 내내 발표 때마다 청중을 압도했던 은서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최종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영국 청소년 과학 및 기술 경진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정은서입니다. 강당에는 큰 박수와 함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서가 발표할 때 저를 포함한 청중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이고도 실현 가능해 보였으며 수많은 환경 문제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 제 마음 한편에서 질투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은서지? 내 아이디어도 충분히 훌륭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은서의 그 아이디어에 감탄했던 마음이 갑자기 억울함과 아쉬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체 은서와 제 발표가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제 아이디어도 충분히 창의적이고 실용적이었는데 왜 은서에게 밀린 걸까요? 무대에서 상을 받는 은서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상장을 받아들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찬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은서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져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자리에서 은서가 웃는 모습이 신경 쓰이고 그런 은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부럽게 느껴지는지 스스로가 왜소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승이라는 영광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저였기에 은서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은서와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은서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회 우승 이후로 은서는 과학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명예 덕분에 학교에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학년이 바뀌면서 은서와 같은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은서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이 조금 불편할 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편함은 저도 모르게 커져갔습니다. 은서는 단순히 과학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서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은서가 웃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은서는 학기 초부터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학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은서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남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친구들은 모두 고맙다고 인사하며 은서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은서의 그런 모습이 점점 그녀의 모습이 불편하고 거슬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은서가 이곳에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으며 지내는 모습이 점차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짜증나는 일은 어느 날 수학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조를 편성하자마자 제 이름이 은서에 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별 과제라니 이 과제를 하려면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조 편성이 끝난 후 은서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말을 걸어오며 과제를 어떻게 분담해서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은서는 조별 과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말하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서와 함께하는 과제라면 제가 참여할 일이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자료를 찾아보고 나머지 정리하는 건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도 하지 않고 대충 무시하듯 행동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제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은서가 간파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은서와 말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밝게 행동하고 인기를 얻고 모두의 시선을 받는 그 모습이 이제는 볼수록 불편했습니다. 이번 수학 과제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저도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이번 과제에서 제가 맡게 된 부분은 특히나 난해하여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지만 도저히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복잡했고 이론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은서라면 어떻게 정리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차마 은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끙끙거리며 어렵게 정리한 자료를 손에 쥔 채로 약속한 날 은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번 과제 정말 어렵더라. 은서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준비해온 자료를 받아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서가 준비해온 자료는 놀라울 만큼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비롯해 과제 주제에 관련된 설명이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마다 삽입된 참고, 자료와 간단한 시각 자료도 수준 높았고, 무엇보다 설명이 명확하여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은서가 과제에 쏟은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지? 은서가 준비한 자료와 비교하니 제가 정리해온 자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고민하며 정리했던 내용이 은서의 자료 옆에 있으니 더 부족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자꾸 무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은서에게 이러한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과학과 수학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해왔던 저였기에 그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데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낸 것 같아. 은서의 칭찬의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난색을 감지한 듯 제 자료의 일부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다니 은서가 단순히 과제를 잘하는 것을 넘어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알았다는 듯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보면 쉽게 풀 수 있어. 여기 공식을 먼저 적용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거지. 은서가 설명해주는 대로 머릿속에 그려보니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단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혼자 끙끙대며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은서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고 듣다 보니 왜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은서에게 자주 찾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맞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제 반응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내가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발표하면 어떨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괜찮다면 내가 발표를 맡아도 될까? 은서의 사려 깊은 제안에 제 마음은 순식간에 평온해졌습니다. 은서는 제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제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었으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제서야 은서가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서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서야,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너에게 너무 질투가 나서 그걸 티내기도 했던 것 같아. 은서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런 일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누구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은서는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와는 점심시간에도 자주 함께 보내고 수업 중에도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의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은서의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반갑게 맞이해준 분은 은서의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저는 은서의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서의 어머니는 마치 은서의 언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동안이셨습니다. 은서와 얼굴이 닮아 있었지만 너무나도 동안이라 한참 동안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엘리자베스구나. 들어올렴. 은서 친구라니 반가워. 은서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수줍게 인사를 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의 집은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곳곳에 한국적인 소품들이 장식되어 있어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은서가 저를 다이닝룸으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부터 알록달록한 나물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음식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이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와, 이게 다 한국 음식이요? 저는 테이블을 한참 들여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식 요리들은 정말 놀랍고 다채로웠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노릇하게 구운 잡채와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의 고명이 얹어진 비빔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된장찌개부터 한번 맛봐. 이건 발효된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건데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국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 미각을 자극하며 풍부한 감칠맛을 선사했고 두부와 호박, 감자가 부드럽게 어우러져 정말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정말 향이 좋은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번에는 은서가 제가 비빔밥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야. 각종 나물과 고기,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거야. 여기에 매운맛이 나는 고추장을 살짝 넣으면 더 맛있어. 은서가 알려준 대로 고추장을 조금 넣어 비빈 뒤 한 입 먹었더니 아삭아삭 씹히는 나물의 식감과 매콤하고 짭짤한 고추장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금치, 콩나물, 당근, 버섯 등이 색색으로 들어있었고 먹을 때마다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과 작은 불고기,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전은 얇고 바삭한데도 매콤한 김치 맛이 진하게 났고 은서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불고기를 권하며 웃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불고기도 많이 먹어. 고기를 달달한 양념으로 채워서 구운 거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란다. 저는 예의상 먹어보는 것이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양념 맛에 순식간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서가 강력 추천한 떡볶이가 등장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말랑한 떡이 넉넉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어묵과 파가
듬뿍 얹혀 있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금 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봐.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느껴지다가 곧 매콤함이 입안에 퍼지며 독특한 풍미를 자아냈습니다. 자극적인 매운맛이 입안을 맴돌았으나 중독성 있는 풍미 덕분에 끊임없이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매콤하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네. 은서와 은서의 어머니는 제 반응을 보며 즐거워하셨고 저도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다채롭고 정성스러운 한식 한 상 앞에서 은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은서의 성실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 이 따스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차 한국의 교육 방식과 배움의 철학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과제를 마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평소에 암산 실력이 대단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은서처럼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은서는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계산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 구구단 외우기도 그렇고 주산도 배웠지.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암산 훈련을 자주 해. 은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교육이 수학 실력을 쌓는데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서는 단순히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겸손하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 부모님도 항상 내가 뭘 이루든 늘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은서가 보여주었던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이 어딘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쟁자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은서의 태도와 가치관이 진정으로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은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은서를 경쟁자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서의 가르침과 철학을 통해 제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자존심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늘 성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서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은서가 하겠다고 했었던 조별 과제 발표를 제가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제 발표일이 다가오자 은서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발표에 대해 좀 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같이 준비하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은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표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은서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발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고 저 스스로도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은서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느껴진 성취감과 만족감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노력과 겸손함, 그리고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철학과 성실함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이 생겼고 은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은서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지닌 진지함과 배려심, 그리고 끈기 있는 자세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서는 제게 경쟁자가 아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저는 은서에게 배운 한국의 교육 철학과 성실함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은서에 대해 자랑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제 인식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은서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저는 은서가 보여준 성실함과 겸손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은서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친구가 된 저는 은서에게,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배움의 철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와 은서처럼 여러분의 학창시절, 경쟁 혹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